네, 안녕하세요. 홍콩온놀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여기는 제가 짬독서, 시간이 날 때 독서하는 채널입니다. 영어 독서도 있고, 음악을 만들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다운을 받아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신청해 주시고, 뭔가 유익하다, 그리고 계속 듣고 싶구나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그리고 응원을 하시고 싶으실 때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5시 사이에 짬이 나서 영상을 녹화하는데 오늘은 지금 시간이 9시 14분이네요. 오늘은 좀 다른 지인이 뭘 물어오는 게 많아가지고 그거 제 일 하는 것보다는 답해 주느라 시간을 잘 활용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좀 도움이 필요하다 해서 계속 도와줬거든요. 이 영상 올릴 때쯤이면 아마 한 11시, 12시가 되긴 하겠네요. 어쨌거나 내일 들으셔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계발서 리딩하고 있는데 최고의 리더는 사람에 집중한다. 그죠? 제가 좋아하는 어떤 주제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죠? 특히 리더분들이 사람에 더 집중해야 하는 필요성은 당연한 거겠죠? 여기서 챕터 6 관점의 전환을 이끌다. 긍정적 동기부여로의 전환을 이끌려면 여기서 이 저자가 제시하는 게 있죠. 동기부여 관점 면담을 하라. 자, 그럼 동기부여 관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가지 기술이 있는데 첫 번째는 현재 상태의 동기부여 관점을 파악하라. 크게는 6가지가 있었죠. 부정적인 거 3개, 긍정적인 거 3개, 강요, 압박, 외부, 강요, 외부 그런 거죠. 그리고 내재, 통합, 연계 이건 긍정적인 관점. 부정적 동기부여 중에 무관심이 저는 항상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그러한 것들 중에 내가 현재 어떤 관점에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 스스로를 긍정적 동기부여 관점으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긍정적 동기부여의 관점에 있었다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3번째는 되돌아보기를 해라 라는 게 지난 시간까지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내가 리더이고 그 구성원들, 그러니까 관점 면담 대상자가 되겠죠. 그 대상자를 데리고 동기부여 관점 면담을 하기 직전에 나부터 먼저 그 과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관점 면접 대상자의 현재 그 상태의 관점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 동기부여 관점으로 전환을 이끌고 그 다음에 그 면접 대상자가 관점 면접 대상자가 면담 대상자죠. 면접이 아니고 관점 면담 대상자가 스스로 자신이 그 전환을 한 후에도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느낌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거를 되돌아보기를 꼭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관점 면담에 있어서 사례를 한 5가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살펴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리더가 되고 싶거나 아니면 이미 리더인데 지금 라떼하고 거리감이 생겨서 좀 원활하지 않아서 리더십을 조금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이 독서를 꼭 같이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리더들 꼭 한번 함께 독서를 하시든지 책을 구매하셔서 정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생각보다 조금 잔잔하다 해야 되나? 그렇게 막 재미있게 막 달리는 책은 아닌데요. 그래도 꼭
읽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읽어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좋거든요. 자, 그럼 관점 면담 사례 1부터 독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점 면담 사례 1. 신뢰를 회복하다. 블레어는 어느 고급 백화점 체인의 영업 담당 관리자다. 그리고 내 조카이기도 하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모처럼 식사를 함께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상사인 백화점 사장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기 위해 양해를 구하고 잠시 잠자리를 떴다. 잠시 자리를 떴다. 왜 잠자리로 보이죠?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상사인 백화점 사장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기 위해 양해를 구하고 잠시 자리를 떴다. 식사 자리로 다시 돌아온 블레어는 심란한 기색을 보였다. 상사는 그녀에게 최우수 영업사원의 자리를 줄곧 놓치지 않던 랜디라는 직원을 징계할지를 물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동안 원만했던 랜디와의 관계가 왜 그렇게 악화됐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블레어는 앞으로 있을 판촉 행사의 홍보를 위해 직원들에게 고객들을 대상으로 전화와 이메일을 돌리라고 분명하게 지시했다. 하지만 그녀가 업무 진행 상황에 관해 묻자 랜디는 한 통의 전화도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나는 블레어에게 어떤 식으로 랜디와 대화했는지 물었다. 블레어는 이 책에 나오는 관점 면담의 원칙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었다. 고모가 항상 권하는 방식을 따랐지요. 랜디와 관점 면담을 했어요. 그에게 왜 전화를 한 통도 하지 않았는지 물었더니 전화기가 싫었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걸기에 조용한 장소를 찾기도 어렸을 뿐만 아니라 제 가격으로도 원하는 물건을 다 살 수 있는 부유한 고객들에게 판촉 행사를 하는 게 당혹스러웠다고 말했어요. 블레어는 원래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편이다. 나는 랜디의 설명을 참을성 있게 경청하는 그녀의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그녀는 랜디가 강요 동기부여 관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긍정적 동기부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관점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주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전화를 하지 않더군요. 나는 관점 면담 결과에 매우 실망했어요. 그리고 랜디에 대해서도 좌절감을 느꼈지요. 그래서 그를 징계해야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성과를 내지 못했거나 윗사람에게 복종하지 않을 때 그 결과에 책임져야 할 때가 있는 법이잖아요. 랜디에게는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 나는 블레어에게 어떻게 관점을 전환하도록 유도했는지 물었다. 나 자신도 원하지 않는 일을 하라는 지시를 받을 때가 많지만 디자인과 패션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직업을 선택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한다고 랜디에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착용하는 여러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일이 얼마나 흥미로운지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우리 백화점과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고객들을 유지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들려주었죠. 내가 고객을 가족처럼 대하는 이유는 정말로 그들이 가족 같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랜디가 이 업계에서 오랫동안 배우고 쌓아온 전문성을 고객과 함께 나누는 일은 당연하다고 했어요. 그도 이 업계와 우리 백화점, 고객들을 좋아한다고 예전에 말했던 일을 상기시켰어요. 근데 이거는 블레어의 가치관 그런 거 아닌가요? 나는 블레어의 설명을 듣고 있다가 이렇게 물었다. 그럼 랜디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까? 그녀는 잠시 멍하게 나를 쳐다봤다. 그녀에게는 큰 깨달음의 순간이었던 듯하다. 블레어는 랜디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관점 면담을 하며 전부 내 얘기만 한 것 같네요. 내 가치관, 내가 이를 사랑한다는 사실, 랜디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내 생각들만 늘어놓았어요. 랜디가 자율성, 관계성, 역량의 욕구를 어떤 식으로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을 뿐 정작 그 자신이 깨달을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블레어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 상사에게 전화를 했다. 그리고 랜디를 징계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고모가 나를 벼랑 끝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네요. 랜디를 징계하는 방법 말고 다른 전략을 써보려고 해요. 내 방식이 아닌 그의 스타일대로 일하도록 만들려고요. 호기심이 생긴 나는 블레어에게 랜디를 징계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 물었다. 블레어는 질문을 받자마자 자신이 랜디를 동기부여하는 방법으로 채찍에 집착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물론 그 채찍은
랜디를 동기부여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블레어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었을 것이다. 랜디가 고객에게 전화하기를 거부했다고 징계해버리면 그가 지닌 강요 동기부여 관점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 다른 경쟁 업체로 이직하는 빌미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더 좋지 않은 상황, 즉 지금의 직장에 머무르면서 수동적인 업무 자세로 일관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블레어가 또 한 가지 깨달은 점은 자신이 목표 자체보다 목표를 향해 가는 수단을 랜디에게 강요했고 이 점이 오히려 그가 고객 관계의 향상과 매출 증대라는 궁극적 목표를 성공으로 달성할 가능성을 제한했다는 사실이다. 블레어는 랜디가 판매라는 행위 자체에 부정적 동기부여 관점을 지녔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냈다. 그가 부정적 관점을 보였던 대상은 판촉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고객에게 전화를 돌리는 일이었다. 블레어는 자신의 가치관을 랜디에게 강요했을 뿐 아니라 그가 전화를 하지 않는 이유를 듣고 바로 문제를 해결하러 들었다. 또한 블레어는 랜디 스스로 고객 서비스와 정보 전달을 통해 매출을 향상한다는 진정한 목표에 초점을 맞출 기회를 놓쳤으며 목표를 달성하는 더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을 차단했다. 다행히도 블레어는 요즘 관점 면담에 더욱 능숙해졌다. 그녀는 짧은 순간에 내가 또 한 차례 의미 있는 관점 면담을 경험하도록 해주었다. 제자가 성장해서 선생님이 되는 일은 언제나 큰 기쁨이다. 그래서 관점 면담 사례 1은 신뢰를 회복하다에 관한 거고, 관점 면담 사례 2, 가려진 심리적 욕구를 파악하다. 자, 가려진 심리적 욕구를 파악한 관점 면담 사례 2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어느 동기부여 워크숍에서 손이라는 젊은이와 진행했던 짧은 관점 면담 사례를 소개한다. 그는 팀별로 제출한 연습 문제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팀별 연습의 목적은 자신의 동기부여 욕구를 관리자에게 알리는 일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관리자들은 독심술사가 아니니 말이다. 소니는 그가 속한 팀의 구성원들이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 요인으로 재미있는 일을 선택한 데 반발했다. 그는 팀원들 중 유일하게 돈을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 요인으로 꼽았다. 소니는 자기 뜻을 이렇게 밝혔다. 이 교육 과정에서는 돈이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 요인이 아니라는 점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내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돈이에요. 나는 그렇게 말한 데에 대해 다른 팀원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어요. 소니는 동기부여 스펙트럼이나 6가지 동기부여 관점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팀별 연습에 대한 그의 반응과 견해를 보면 지금이 Y의 힘 기법을 사용해 볼 기회가 아닐까 싶었다. 나는 소니의 허락을 받고 그룹 구성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와 관점 면담을 진행했다. 소니, 세상에 옳고 그른 답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자신이 비판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단지 그 사실에 호기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 일터로 향하는 가장 큰 이유가 돈이라고 말했어요. 당신이 속한 그룹에는 당신 외에 돈을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 요인으로 꼽은 사람은 없었어요. 이 일에 대해 마음을 터놓고 함께 논의해볼 용의가 있나요? 소니, 물론이죠. 좋아요. 그럼 당신의 동기부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을 몇 개 계속하겠습니다. 대답하기 힘들면 말해주세요. 왜 돈이 매일 당신을 일하게 만들까요? 소니, 나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해요. 영업직을 지원한 것도 이 때문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 돈이 당신에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소니, 여러 물건을 사야 하기 때문이죠. 물건을 사는 것이 왜 중요하죠? 소니, 필요하니까요. 예를 들어 새 자동차 같은 건 말입니다. 새 자동차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소니,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가 낡았고 고장이 났어요. 성공한 사람에게 어울리는 물건이 아니지요. 새 차를 사서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소니, 사람들이 나를 성공한 사람으로 봐줬으면 하기 때문이에요.
나. 그들이 당신을 성공한 사람으로 보는 일이 왜 그리 중요한가요? 소니는 감정에 북받쳐서 잠시 쉬었다가 말을 이었다. 그는 가족 중에 처음으로 유일하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었다. 부모님은 여러 직업을 전전하면서 4년 동안 소니의 대학 생활을 지원하는데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 소니는 부모님의 노고와 보살핌에 보답하기 위해 성공하고 싶었다. 나는 소니가 강요 동기부여 또는 연계 동기부여 관점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부모님이 당신의 대학 교육에 애쓰신 이유가 당신이 돈을 많이 벌기를 원했기 때문일까요? 부모님은 당신이 많은 돈을 벌 거라고 기대하고 계실까요? 당신이 돈을 벌지 못한다면 부모님이 실망하실까요? 당신이 돈을 벌지 못한다고 당신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이 줄어들까요? 소니가 깨달음을 얻은 순간은 그때였다. 그는 성공이라는 개념을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매일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그에게 헌신적으로 희생했던 부모님에 대한 감사에서 나온 행위이며 자신 앞에 놓인 기회를 성공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것은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의무나 책임보다는 관계성의 욕구였다. 저도 약간 근데 저는 돈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돈을 잘 모았던 것도 아니고 저는 좀 다르네요. 자신이 원했던 돈이나 자동차가 단지 부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소니에게 큰 깨달음으로 다가왔다. 물론 그는 여전히 돈과 자동차를 원했다. 그러나 업무와 연결된 중요한 가치나 고결한 목적이 매일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 일터로 향하는 더욱 중요한 이유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소니는 소리내어 자문했다. 자동차를 산 뒤에는 무슨 이유로 침대에서 일어날까요? 그는 물건을 사는 일보다 자신을 더욱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왜라고 묻는 일은 마음 챙김을 위한 훌륭한 도구다. 관점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이 기법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겹겹이 쌓인 편견과 정크푸드의 잔재를 걷어내고 진정한 동기부여의 본질과 연결하도록 한다. 바로 자율성, 관계성, 역량에 대한 심리적 욕구다. 네. 자, 사례 2에서는 가려진 심리적 욕구를 파악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좀 관점 면담 사례 2는 좋은 것 같습니다. 관점 면담 사례 3. 가치관과 목표를 확인하다. 그러니까 관점 면담을 통해서 가치관과 목표를 확인하게 됐다 이 말인 거죠. 사이먼은 다소 경박하고 자신만만해 보이는 20대 젊은이다. 그는 공장의 생산 스케줄링 시스템을 변경하라는 부서장의 업무 지시에 몹시 반발했다. 그의 말투에는 그 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난다는 느낌이 역력히 묻어났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그는 자율성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자신에게 아무 선택권이 없이 업무가 일방적으로 할당되었을 뿐이라고 했다. 관계성의 욕구 또한 전혀 충족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 일은 자신의 직무 영역에 속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업무 목표와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제가 아는 그 지인 여동생 지금 상황이 비슷한 처지인 것 같네요. 사이먼이 스케줄링 시스템을 변경하는 작업에 배정된 이유는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운영체계를 다루는데 능숙하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그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지만 역량에 대한 심리적 욕구 역시 전혀 만족되지 않았다. 그는 상사가 자신을 그 업무에 배치한 것은 단지 그 일을 할 줄 안다는 이유 말고는 없다며 불평했다. 사이먼은 잠시 자신을 억누르는 시간을 보냈다. 그는 자신이 표출한 분노에 나름대로 흡족해하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화를 낼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보기에 그는 분노나 불만 같은 정크푸드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얻고 있었다. 더 건강한 동기부여 관점으로 전환하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 이는 그가 무관심 동기부여 관점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다. 동시에 그의 반항적인 에너지는 강요 동기부여 관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나는 면담을 계속하다가 사이먼에게 가치관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 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 가치관을 남에게 털어놓고 이를 업무와 연관시키는 일을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이먼에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도전을 즐기는 타입이었다. 그 여동생하고 비슷한 것 같네요. 그는 싸움 상대를 찾고 있었다. 싸움 상대는 아닌 것 같은데. 그와 관점 면담을 하기 위해서는 내게 고차원의 자율적 제어가 필요하다는 의미였다. 나는 스스로 다짐했다. 마음 챙김을 실행하자. 사이먼의 가치관은 분명하고 확실했다. 비슷한 세대의 젊은이가 그렇듯 그에게는 회사 바깥의 삶이 무엇보다 소중했다. 그는 헌신적이고 충성스럽게 일한 자신의 부모님이 직장에서 해고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혼율 급증이나 약물 남용, 부모 세대를 곤혹스럽게 만든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 따위의 사회 현상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전형적인 요즘의 젊은 세대였다. 사이먼에게는 다음의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신에게 부여된 스케줄링 프로젝트와 당신의 가치관을 연결시킬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이먼의 뒤쪽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그가 이 질문을 듣는 순간 태도가 변했다고 말했다. 굳이 얼굴을 보지 않아도 에너지가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도 사이먼의 얼굴에 살며시 미소가 도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 그거 멋지네요. 그는 스케줄링 프로젝트가 자신의 두 가지 중요한 가치관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했다. 첫째, 스케줄링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면 업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가능해지므로 업무 후의 소중한 시간을 더 많이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그는 팀에 기여하는 일의 가치를 느꼈다.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더욱 효율적인 스케줄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같은 팀의 구성원들에게도 효율적인 시간을 선물할 수 있을 것이다.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사이먼의 강요 동기부여 관점은 연계 동기부여 관점으로 변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후 학습 과정에 참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동기부여 관점은 전염성이 있다. 사이먼이 긍정적 동기부여 관점으로 전환되자 그룹 전체에 연쇄적으로 파급되는 효과를 불러왔다. 당신은 지금까지 내가 문제 해결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애썼다는 사실을 알아챘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스케줄링 프로젝트를 사이먼에게 맡긴 관리자였다면 그가 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불러서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으리라. 당신을 만난 사이먼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 일이 진척되지 않은 이유를 해명했을 것이다. 그 프로젝트는 자기가 할 일이 아니다. 시간이 없다. 여러 가지 자원이 부족하다 등등 자신의 선의를 바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이먼에게 여러 가지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적절한 대안을 찾으려 노력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아무리 훌륭한 해결책을 도출해도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남는다. 사이먼이 그 프로젝트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강요 동기부여 관점에 깊이 빠져 있으며 그 업무와 관련해서 에너지, 활력, 행복감을 거의 경험하지 못한다. 먼저 사이먼의 동기부여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이 도출할 해결책은 아직 다지지 않은 땅 위에 떨어진 씨앗에 불과하다. 따라서 당신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작업은 직원들이 업무에 관해 확실한 가치관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그러면 당신이 직원들과 관점 면담을 진행할 때 그들이 과업, 목표, 상황을 개발한 가치관이나 목적의식과 쉽게 연결할 수 있다. 요컨대 관점 면담의 핵심은 이렇다. 당신은 직원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지, 그들이 심리적 욕구를 어떤 식으로 업무와 연결할지 알 수 없다. 당신은 그들을 돕는 사람으로서 열린 마음으로 면담에 임하고 그들이 고차원의 자율적 제어를 실행하면 고차원의 심리적 욕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즉 그들이 마음챙김을 하고 가치관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지닌다면 자율성, 관계성, 역량의 욕구가 만족될 것이다. 실제로 심리적 욕구가 만족된 직원은 본인을 위한 긍정적 에너지, 활력, 행복감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조직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게 된다. 근데 제가 아는 그 지인은 좀 불만이 많아요. 요즘에.
그리고 뭐 회사가 이전을 했는데 화학약품 냄새가 많이 난다면서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막 매일같이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그만두라 그러거나 그래요. 저는 본인 마음에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특히 화학 뭐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저도 건강을 해치는 뭐 그 예민한 사람들은 그걸 좀 많이 캐치를 하거든요. 그럼 굳이 거기서 스트레스 받고 있을 이유가 뭐냐? 근데 또 그래요. 다른 직장 알아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지금 나이에. 그럼 저보고 어떡하라고. 저는 그 얘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안이면 뭔데 자기가 뭐 마스크를 쓰고 다니든지, 그러면서 회사 내부에 들어가서 마스크 벗고 그냥 긍정적으로 연계 동기부여를 여기 사례처럼 뚜렷한 목적의식을 지니고, 그죠? 가치관을 좀 연결해서 다니다면 좋을 텐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힘드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다른 그 부서 사람들은 지금 퇴사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미 퇴사한 사람도 있고. 관점 면담 사례 4. 서로를 이해하다. 관점 면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관리자 자신부터 긍정적으로 동기부여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한 채 여전히 오리무중에 빠져있는 관리자가 많다. 유럽에서 관점 면담의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에 참가한 월터에게도 같은 고민이 찾아왔다. 그는 팀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관점 면담을 연습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 동기부여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이 있다면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월터는 답변을 8건이나 받았지만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가 수행한 첫 번째 관점 면담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소감을 밝혔다. 직원과 나는 모두 기쁜 마음으로 면담에 임했습니다. 그 회의는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더군요. 일단 서두 발언을 하면서 면담을 시작했지요. 그리고 동기부여 스펙트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그 후 대부분 시간을 면담 대상자의 동기부여 관점이 어떤지 파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다음에 Y의 힘 기법을 사용해서 질문을 던졌지요. 내게는 집중력과 마음챙김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느 시점인가 그 직원이 오히려 나에게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15분 동안에는 면담 결과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월터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그 직원의 이름과 구체적인 면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직원이 추가 면담을 요청했다고 귀띔했다. 직원은 월터와 깊이 있는 대화를 하면서 매우 큰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누군가가 자신의 복잡한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이처럼 노력한 적은 처음이라는 것이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능력이 뛰어났던 그 직원은 회사를 그만두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관리자가 보여준 높은 관계성으로 인해 마음을 고쳐먹었다. 월터는 첫 번째 관점 면담에서 꽤 그럴듯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네요. 관점 면담을 통해서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관점 면담을 통해 리더십을 실천하라. 이 장의 첫 부분에는 관리자인 내 동료가 어느 직원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방을 양보해달라고 요청했던 사례를 다루었다. 같이 독서하신 분은 기억하겠죠? 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이 요청을 거절했다. 자신이 힘들어 얻어낸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싫었기 때문이다. 관리자는 그 직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위라는 동기부여 요소를 빼앗으려 한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직원은 업무 공간을 양보하는 방향으로 동기부여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만일 관리자가 그 직원과 관점 면담을 진행해서 업무 공간을 양보하는 일에 직원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관찰하게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 직원은 개인적인 목표와 팀 전체의 상호 의존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팀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가치관을 되돌아볼 수 있었을 것이며 팀의 고결한 목적과 자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고민했을지도 모른다. 또 관리자가 Y의 힘 기술을 사용하여 그 직원의 심리적 욕구가 정말 지위에 의해 충족되는지 스스로 생각하도록 도왔다면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 직원은 자신이 애써 지키려 했던 것이 지위가 아니라 형평성이라는 사실을 관점 면담을 통해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업무 공간이란 분명 어떤 상징이다. 관리자는 그 방을 지위의 상징으로 해석했지만 그 공간은 동시에 정당함의 상징일 수도 있다. 더 깊이 생각해보면 업무 공간은 다른 사람의 주목과 관심을 대변하기도 한다. 자신의 사무실을 남에게 양보하라는 요청은 그 직원의 관계성 욕구를 끌어낼 수도 있다. 이는 지위라는 개념이 제공하는 효과와 정반대다. 지위에는 권력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관계성은 필연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 만일 관리자가 전부터 그 직원의 관계성 욕구를 더 세심하게 이해했다면 어땠을까? 그는 다른 사람과 함께 회의에 참석해 팀의 목표를 파악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 토론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자기 생각, 다른 팀원들의 의견을 함께 고려해 자신이 사무실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편이 좋겠다는 해결책을 스스로 제시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였다면 먼저 기쁜 마음이 들었을 것이며 다른 팀원들도 그 직원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다시 말해 관리자가 관점 면담을 진행했다면 그 직원의 동기부여 관점을 전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리더십은 역할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실천이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음악가, 미술가 등 직업을 그저 어떤 역할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의료 행위를 실천하고 법을 실천하고 회계를 실천하고 음악이나 미술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위대한 리더십은 위대한 실천에서 나온다. 동기부여의 영역에서 리더는 자신의 과업, 목표, 상황에 긍정적 동기부여를 활성화하는 세 가지 기술을 솔선수범해 적용함으로써 직원들의 역할 모델이 되는 일을 실천해야 한다. 리더십을 실천할 때 당신은 직원들이 무엇을 경험하며 어떤 감정을 왜 느끼는지 파악해야 한다. 또 이에 대해 그들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감정 노동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런 종류의 대화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관점 면담이다. 관점 면담을 통해 직원들의 현재 동기부여 관점을 파악하고 긍정적 동기부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 자신의 상태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개방형 질문을 던지는 행위는 리더십을 훌륭하게 실천하는 방법이며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길이다. 여기 좋네요. 이런 종류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관점 면담인데 관점 면담을 통해 직원들의 현재 동기부여 관점을 파악하고 그죠? 이거 그 관점 면담의 기술이죠. 긍정적 동기부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 자신의 상태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개방형 질문을 던지는 행위 why 또는 개방형 질문을 던지는 행위 이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리더십을 훌륭하게 실천하는 방법이며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길이다. 하지만 직원들과 동기부여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가장 큰 준비를 당신이 먼저 해야 한다. 당신 자신이 그 직원 면담 주제, 면담에 임하는 자세와 관련해 긍정적 동기부여 관점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직원들의 동기부여 관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일은 직원, 회사, 당신 자신에게 많은 혜택을 안겨준다. 당연하겠죠? 그러나 이런 혜택을 얻는데 필요한 기술은 연습만으로 습득할 수 없다. 앞의 4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당신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지녔던 기본적인 믿음이 변해야 한다. 네, 여기까지 오늘 독서는 끝입니다. 관점 면담을 통해서 리더십을 실천하는데 그 관점 면담의 사례를 한 5가지로 나열해 놨죠. 실예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적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다음 챕터 7은 마지막 장입니다. 긍정적 동기부여가 제시하는 약속이 있다. 이런 말이겠죠? 자, 그게 뭔지 알려준다는 거겠죠? 자, 오늘은 정말 조금 더 유익했던 것 같은데 사례를 직접 살펴보니까 근데 조금 뭔가 뭐 다이내믹하거나 뭐 그죠? 신선한 뭐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진정성 있는 어떤
그러니까 정말 이 책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죠. 저는 진짜 느끼는 바가 많아서 좋은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재미만 있어야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재미없다고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재미가 없지만 꼭 한 번씩 짚어볼 만한 주제는 뭐 독서나 아니면 뭐 대화나 그 사유를 하면서 꼭 시간을 투자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긍정적 동기부여가 제시하는 약속 독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익하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간이 9시 59분이네요. 12시쯤 올라가겠다. 오늘 영어 독서도 올려야 하는데 일단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